아, 짜증나. 방금 전 당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뭔가를 보여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쳐다보지도 않은 채 음, 당신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입으로 대답만 합니다. 배우자가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래? 아무거나. 딱 그 한마디, 당신이 던진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혼자 방에 있거나 아니면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당신은 이 영상을 보고 있진 않나요? 저는 지금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오늘 회사에서는 어떠셨어요? 아마 멀쩡하셨을 겁니다. 회의실에서 네, 진행하겠습니다. 또렷하게 말했을 거고 상사 앞에서는 고개 끄덕이면서 웃었을 거고 후배한테는 듬직한 선배 역할을 했을 거예요. 하루 종일 당신은 완벽했어요. 회사에서 당신을 본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이 사람이 퇴근만 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걸 말이에요. 근데 혹시 오늘 누군가가 이렇게 묻지 않았나요? 안색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그 순간 덜컥 당황하셨을 거예요. 뭔가 들킨 것 같은 느낌. 나도 모르게 표정 관리가 풀렸나 싶은 불안이 먼저 엄습합니다. 그래서 반사적으로 얼버무렸습니다. 아니, 그냥 좀 그래. 피곤해서 그런가 봐. 별거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은 별거 맞잖아요. 가슴 한가운데에 뭔가가 꽉 막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새어나와요. 그런데 정작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릅니다. 누가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봐도 대답할 말이 없어요. 뭐 때문에 화났냐고 물어봐도 설명이 안 돼요. 진짜 모르니까요. 그저 짜증난다는 말밖에는 내 상태를 표현할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퇴근길 10,000원 버스 안, 흔들리는 창문에 비친 지친 내 얼굴을 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핑 돕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울컥 올라온 거예요. 현관문 열고 들어갑니다. 아이가 달려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나 상 탔어. 눈을 반짝이면서 상장을 들이밀어요. 근데 입에서 나온 말이 아, 그래, 잘했네. 목소리에 감정이 없습니다. 눈도 안 마주쳤어요. 아이 표정이 살짝 굳는 게 보였습니다. 상장을 들고 있던 손이 천천히 내려가요. 주말 아침에는 더합니다. 거실에서 가족들이 평화롭게 TV를 보고 있는데 그 평화로운 뒷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알 수 없는 화가 불쑥 치밀어 올라요. 아무 말 없이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자책합니다. 나 왜 이러지? 내 성격이 점점 이상해지는 건가? 마음은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은데 그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매일 이 무게를 지고 사는데 정작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슬픔인지 분노인지 그냥 피로인지조차 구분이 안 돼요. 이 상태를 감정의 문맹이라고 합니다. 내 기분을 내가 모르는 상태. 이것이 지금 당신의 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정체예요. 이건 당신 성격 탓이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도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이건 뇌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왜 회사에서는 멀쩡한 사람이 집에서만 무너지는지 그 정체를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 끝에 오늘 당장 딸깍 켤 수 있는 아주 작은 감정 스위치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픈 딸깍 심리학입니다. 편하게 들어주세요. 가장 먼저 이 말부터 하겠습니다. 가족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내는 당신, 혼자서 훌쩍이며 눈물을 훔치는 당신, 매사에 무기력하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당신, 그 모든 모습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격이 모나서도 아닙니다. 의지가 부족해서도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상태는
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존 반응입니다. 자연스럽고 치열한 생존 반응이요. 이걸 이해하려면 당신의 뇌 안에서 매일 벌어지는 전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뇌 깊숙한 곳에 아몬드 한 알만 한 작은 부위가 있어요. 편도체라는 곳인데요. 이 편도체가 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위험을 감지하면 비상벨을 울리는 것이죠. 공포, 분노, 불안 같은 원초적 감정을 만들어내는 뇌 속 화재 경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예민한 편도체 위에 전두엽이 있습니다. 이마 바로 뒤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성적 판단, 감정 조절, 충동 억제를 전부 여기서 컨트롤해요. 말하자면 뇌의 최고 경영자 같은 존재죠. 편도체가 지금 당장 화내! 하고 비상벨을 울리면 전두엽이 잠깐 여기서 화내면 안 돼. 참아. 하고 브레이크를 겁니다. 여기까지는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문제는 이 시스템에 치명적인 약점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건데요. 첫 번째로 전두엽이 편도체의 경보를 억누를 때마다 에너지가 사용되는데 문제는 그 에너지가 무한하지 않다는 거죠. 당신의 오늘 하루를 전두엽의 에너지 소비량으로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아침 9시. 이거 오늘까지 다시 해. 그건 어제 야근까지 해서 겨우 끝낸 보고서입니다. 속에서 불길이 확 올라옵니다. 찌리리링. 편도체가 비상벨을 울렸어요. 그때 전두엽이 즉시 개입합니다. 여기서 화내면 인사고과에 문제 생긴다. 참아. 비상벨을 강제로 꺼버립니다. 에너지 한 칸 소모. 10시 반 회의. 일주일 동안 준비한 기획안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팀장이 한마디로 자릅니다. 그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수치심이 올라옵니다. 분노도 같이 올라와요. 에너지 2칸 소모. 점심시간. 후배가 아무렇지 않게 한마디 합니다. 요즘 과장님 좀 피곤해 보이세요. 별것 아닌 말인데 거슬립니다. 에너지 한 칸 더. 오후 2시. 거래처에서 전화. 무리한 납기를 요구합니다. 에너지 또 한 칸. 오후 3시 반. 다른 팀에서 어이없는 협업 요청 들어옵니다. 오후 5시. 상사가 지나가듯 업무를 하나 더 얹습니다. 이를 악물고 삼켜요. 또 에너지 한 칸, 또 한 칸. 이 과정이 하루에 수십 번 반복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직장인이 하루 동안 감정을 억누르는 횟수는 적게는 수십 회에서 많게는 100회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때마다 전두엽은 에너지를 씁니다. 아침에 100%였던 에너지가 점심에는 60, 오후에는 30. 그러다 퇴근할 때쯤이면 한 자릿수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를 심리학에서는 자아 고갈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에고 디플리션이라 합니다.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의 로이 바우마이스터 교수가 발견한 개념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의지력과 감정 조절 능력은 근육과 같다. 근육을 계속 쓰면 피로해지듯이 전두엽도 계속 쓰면 에너지가 바닥난다는 것이죠. 아침에는 참을 수 있었던 것들이 저녁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료의 문제예요. 여기서 두 번째 약점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40대, 50대가 겪는 스트레스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20대 때는요, 화나면 화, 슬프면 슬픔 등으로 감정이 비교적 깔끔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불합리한 질책을 들었다고 합시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억울함이 있습니다. 또한 모멸감도 있어요. 이 나이에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나 하는 자괴감도 섞여 있습니다. 거기에 나 이러다 잘리는 거 아냐? 하는 불안감까지도요.
하나의 사건 안에 4~5가지 감정들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춘기 자녀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에요. 내가 부모로서 부족한가? 하는 자괴감. 아이가 엇나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내 마음을 몰라주는 아이에 대한 서운함. 이게 전부 동시에 밀려옵니다. 명절에 친척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도요. 그 안에는 남들과 비교당하는 수치심과 내 초라한 현실에 대한 서글픔이 숨어 있습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이렇게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면 전전두엽이 감당을 못한다는 겁니다. 에너지도 이미 바닥인데 감정의 정체까지 파악이 안 되니까요. 비상벨은 미친 듯이 울리는데 불이 난 건지 냄비가 탄 건지 가스가 샌 건지 원인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뇌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뭉뚱그려 버립니다. 짜증나. 이 3글자로 말이에요. 억울함도, 수치심도, 두려움도, 서운함도 전부 짜증나라는 안개 속에 두리뭉실 묻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정의 문맹 상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상태가 왜 위험할까요? 전전두엽이 감정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하면 편도체에게 상황 파악 끝났어, 진정해 라는 신호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원인을 모르는 화재 경보기는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편도체가 하루 종일, 며칠이고 계속 비상벨을 울리면서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겁니다. 몸은 의자에 앉아 있었을 뿐인데 마라톤을 뛴 것처럼 기진맥진한 이유도 전전두엽이 이 이름 없는 감정 파일들을 처리하느라 과부하에 걸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상태로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루 종일 눌려 있던 감정들이 냄비에서 팝콘이 튀듯 한꺼번에 튀어오르는 겁니다. 뇌과학자들은 이것을 감정 반동 효과라고 하는데요. 스프링을 떠올려 보세요. 손으로 꾹 누르고 있으면 겉으로는 조용하잖아요. 그런데 손을 떼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눌렀던 것보다 더 튀어 올라오죠. 전전두엽이라는 손이 떼어지는 순간이 바로 저녁 시간입니다. 뇌의 에너지가 바닥나는 그 시간이죠. 하루 종일 압축되어 있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겁니다. 배우자의 신발을 왜 그렇게 벗어던져? 라는 사소한 한마디에 하루치의 억울린 감정이 터지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 말이 결코 화날 만한 말이어서가 아니에요. 하루 종일 압축되어 있던 스프링이 바로 그 순간 미친 듯이 튀어오르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가족한테 터지는 걸까요? 당신의 뇌는 안전한 대상에게 감정을 방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감정을 쏟아내도 보복하지 않을 사람,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뇌가 판단하는 사람들 말이죠. 그래서 상사한테는 절대 안 터지고 배우자한테 터지는 겁니다. 후배한테는 꾹 참으면서 아이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가족에게 감정이 쉽게 폭발한다는 건 뇌가 그 사람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존재로 분류하고 있다는 뜻이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당신이 겪는 짜증과 무기력, 그리고 가족에게만 터지는 감정의 폭발들, 이건 인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전두엽이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편도체에 비상벨을 꺼줄 힘이 없고 감정이 너무 복잡하게 엉켜 있어서 그 정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인지적 혼란 상태까지, 거기에 하루 종일 억눌렸던 감정이 반동으로
한꺼번에 튀어오르는 현상. 이 세 가지가 엉뚱하게 겹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상벨은 영원히 끌 수 없는 걸까요? 무작정 참고 견디는 것 말고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그것도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이에요. 궁금하시지 않나요?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데니얼 웨그너 교수는 1987년에 하나의 실험을 합니다. 참가자들한테 딱 한마디만 했어요. 앞으로 5분 동안 절대로 흰 곰을 떠올리지 마세요. 평소에 흰 곰 생각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떠올리지 마세요 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가자들의 머릿속은 흰 곰으로 가득 찼습니다. 안 떠올리려고 애쓸수록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하얀 털에 까만 코, 그리고 얼음 위를 걷는 모습까지 생생하게 말입니다. 그리고 5분이 끝나서 이제 아무 생각이나 해도 됩니다 라고 하였지만 오히려 참가자들의 머릿속은 흰 곰에 대한 생각이 걷잡을 수 없이 또렷해지는 것이었어요. 하지 말라고 할 때보다 더 강하고 훨씬 더 또렷하게 말이에요.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우습게도 웨그너 교수는 이것을 아이러니 과정 이론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억누르면 우리 뇌 안에서는 두 가지 프로세스가 동시에 돌아갑니다. 하나는 의도적 조작 과정으로 그 생각을 하지 말자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아이러니 모니터링 과정으로 혹시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은지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감시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감시를 하려면 감시 대상이 뭔지를 알아야 하거든요. 흰곰 생각 안 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뇌가 흰곰을 계속 떠올려야 해요. 웃기는 이야기지만 이 억누르는 행위 자체가 바로 떠올리는 행위와 같은 겁니다. 우리의 감정도 똑같습니다. 하루 종일 화를 참으면 뇌는 혹시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지 않은지를 끊임없이 감시하게 됩니다. 이 감시 과정에서 화라는 감정이 오히려 뇌에 더 깊이 각인되는 거죠. 참으면 참을수록 더 선명해지고 더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저녁, 전전두엽의 에너지가 바닥나서 의도적 조작 과정이 멈추는 순간, 하루 종일 모니터링이 축적해 놓은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거의 40년 전에 증명된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여전히 참고 있었습니다. 내가 참아. 어른이면 참아야지. 이 말을 들으며 자란 세대니까요. 하지만 뇌과학은 정반대를 말하고 있어요. 감정을 참으면 참을수록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강해져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건데? 회사에서 상사한테 소리 지를 수도 없잖아. 맞습니다. 입 밖으로 말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 방법을 가장 먼저 증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UCLA,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의 매튜 리버먼 교수예요. 이 교수가 아주 결정적인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화난 표정, 겁에 질린 표정의 얼굴 사진을 보여주면서 fMRI, 즉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으로 뇌 반응을 실시간 관찰했어요. 첫 번째 그룹에게는 사진을 보고 그냥 있는 그대로 느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험자들의 편도체가 강하게 활성화되었어요.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 사진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지금 분노를 느끼고 있구나 라고 감정에 이름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속으로요. 소리 낼 필요 없이 말입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미친 듯이 날뛰던 편도체의 활동이 거짓말처럼 뚝 떨어지며 가라앉는 것이었어요. 동시에 전전두엽의 활동은 환하게 불을 밝히며 활성화되었습니다. 리버먼 교수는 이 현상을 Affect Labeling-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감정 명명하기, 즉 감정에 이름표를 붙이는 작업이에요.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집에 화재 경보기가 울린 상황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건 테이프로 스피커를 막는 거예요. 소리는 작아지지만 경보기는 계속 울립니다. 감정을 회피하는 건 헤드폰을 끼는 거예요. 안 들릴 뿐이지 경보기는 여전히 울리고 있어요. 그런데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건 전혀 다릅니다. 직접 주방에 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아, 냄비가 탄 거구나. 원인을 파악하는 순간 경보기가 자연스럽게 꺼집니다. 텍사스 대학교의 제임스 페니베이커 교수도 수십 년간 이를 연구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감정을 구체적인 언어로 쓰게 했더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면역 기능까지 개선되었어요. 감정을 언어로 변환하면 뇌가 그 감정을 처리 완료 상태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안 붙은 감정은 백그라운드에서 꺼지지 않는 앱과 같아요. 수십 개 쌓이면 뜨거워지고 버벅거리다 결국 꺼지잖아요. 이름이 붙은 감정은 완전히 종료된 앱입니다. 더 이상 에너지를 안 써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창한 명상, 복잡한 일기 쓰기, 이런 건 전부 내려놓으세요. 이미 지친 당신의 뇌에게 억지로 노력을 요구하는 건 또다시 뇌를 학대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것은 딱 하나예요. 아, 짜증나. 이 말이 터져 나오려 할 때 멈추세요. 이 두루뭉실한 말이 당신의 뇌를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짜증나는 전전두엽을 바보로 만드는 말이에요. 경보기가 울리는데 뭔가 울리고 있어 라고만 말하는 겁니다. 대신 딱 10초만 멈추고 속으로 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나는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러이러한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직장에서 믿었던 동료가 내 공을 가로챘을 때 짜증나서 못 다니겠네. 대신 나는 지금 동료가 내 공을 가로채서 깊은 배신감과 서운함을 느끼고 있구나. 퇴근 후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화가 치밀 때, 너 때문에 미치겠다. 대신 나는 지금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억울함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구나. 밤에 알 수 없는 우울감이 밀려올 때, 내 인생 왜 이러냐. 대신 나는 지금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서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감정에 이름표를 붙여주는 짧은 10초, 전전두엽이 깨어나고 편도체의 비상벨이 멈춥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벽을 더듬어 전등 스위치를 찾는 것과 같아요. 딸깍, 불이 켜지면 그림자 속에서 무시무시하게 보이던 것들이 사실은 별것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특히 퇴근길을 활용하세요. 걷든 지하철을 타든 버스에 앉아있든 딱 5분이면 됩니다. 오늘 하루 참았던 감정 3가지에 이름을 붙이세요. 소리 낼 필요 없습니다. 속으로만 하면 돼요. 이 5분이 뇌의 백그라운드 앱들을 하나씩 종료시켜줍니다. 그러면 현관문을 열 때 편도체에 하루치 감정이 압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방전된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스프링이 이미 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아빠, 이것 봐! 하고 달려왔을 때, 대신, 뭔데? 보여줘! 하고 눈을 맞춰줄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가 저녁 뭐 먹을래? 했을 때, 아무거나가 아니라, 나 오늘 국물 있는 거 먹고 싶다. 한마디를 더 보태줄 수 있어요. 이 한마디의 차이가 그날 밤 집 안의 온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 갈림길이 퇴근길 5분에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이게 분노인지 서운함인지 수치심인지 잘 모르겠다고 느끼실 거예요. 당연합니다. 내가 참아. 남자가 울면 못 쓴다. 이 말을 들으며 자란 세대는 자기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훈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해본 거예요. 처음에는 뭔가 안 좋은 느낌이었다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면 할수록 감정의 이름이 또렷해질 겁니다. 아, 이건 화가 아니라 서운함이었구나. 이건 짜증이 아니라 무시당한 느낌이었구나. 감정의 해상도가 올라갈수록 편도체는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진정됩니다. 자, 오늘부터 딱 이것 하나만 바꾸시면 됩니다. 짜증나를 버리세요. 대신 나는 지금 이러이러한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이 문장 하나면 됩니다. 내일 억지로 좋은 아빠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억지로 다정한 배우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또 전전두엽한테 에너지를 쓰라는 겁니다. 당신은 그저 퇴근길에 감정의 이름만 붙여주세요. 그것만으로 현관문을 여는 순간 당신은 이미 달라져 있을 겁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뇌에 여유가 생겨서 자연스럽게 다정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기분을 내가 모른다는 게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뇌가 감정의 언어를 학습할 시간조차 없이 너무 치열하게 세상을 버텨왔다는 흔적이에요.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이 달려온 사람에게 남는 흔적입니다. 두루뭉실한 짜증이라는 장막을 걷어내고 내 마음에 맺힌 진짜 감정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세요. 서운했구나. 불안하구나. 외로웠구나. 내가 내 감정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줄 때 비로소 내 마음은 나를 공격하는 것을 멈추고 온전한 내 편이 되어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나 요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분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분도 오늘 밤부터 자책을 멈출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이 몰랐던 당신의 뇌 속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딸깍 심리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